안녕하십니까.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 2025년 4월 3일 목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지수가 0.76% 빠져서 2486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상호관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굉장히 크게 빠져가지고 하락을 했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하락폭을 조금 줄였습니다. 장중 최저가 2437까지 가면서 거의 뭐 연초 수준까지 근접할 뻔했어요. 올해 코스피 시작이 되게 안 좋았는데 한 2400 정도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승한 거를 대부분 되돌리는 그런 수준까지 빠졌다가 그래도 이렇게 많이 좀 반등을 했습니다. 일봉으로 보면 그래도 상당히 양봉으로 이렇게 끝낸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뭐 트럼프 이 상호 관세 계속해서 뭐 말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뭐 시장 예상보다 좀 더 세게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원래 어제 마감에 상승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장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상호 관세가 발표가 되면서 선물이 상당히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뭐 다우가 2%가 넘게 빠지고 있고요. 나스닥은 3%가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시장 예상보다 좀 강했다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어, 일단은 나라별로 이렇게 쭉 어떻게 보면 줄을 세웠어요. 거의 150개 국가를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일단은 뭐 주요 국가들부터 보시면, 일단 유럽은 20%가 됐고요. 그리고 일본이 24%, 중국이 34%, 그리고 우리나라가 25%가 됐습니다. 영국이 많이 낮아요. 영국이 10%가 나왔고요.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는 32%, 그리고 베트남이 46%나 됩니다.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된 건가 보니까, 여기 보면 화이트하우스 에스티메이트 테리프 레이트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 백악관에서 추정하는 미국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관세를 매기고 있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했고요. 거기서 지금 미국은 거의 절반 정도를 이렇게 약간 보복 관세로 매기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0%로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미국의 50%의 관세를 매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25% 이렇게 관세를 매긴다 이런 건데 사실 이 50%라는 수치가 굉장히 뭐 논란이 많기는 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미국의 뭐 0.7%밖에 관세를 매기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애초에 이렇게 그 의견 차가 굉장히 크게 나는 이유가 이 비관세 장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 미국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게 지금 전 세계가 비관세 장벽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의 이제 기업들, 우리나라도 그렇죠. 미국 시장에 상당히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나라들의 시장 접근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중국이 아주 악명이 높은 걸로 유명을 하고요. 우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랑 테슬라를 예를 들었을 때 보조금이 현대차가 더 많죠. 이런 각종 정부에서 규제나 안전 문제, 뭐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그리고 이제 식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규제나 이런 비관세 장벽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느끼는 관세는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계산을 하면 한국이 거의 미국의 50%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이제 협상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우리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이제 그 관세를 세게 맞은 나라들이 미국의 대미 흑자가 굉장히 큰 나라들입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낮게 관세를 매긴 이유가 애초에 영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흑자를 안 보고 있거든요. 거의 영국은 미국의 지금 적자를 보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지금 전 세계가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조율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농산물은 계속해서 사실은 얘기가 나온 건데 우리나라도 이제 농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거를 어떻게 의견을 좁혀 나갈지 참 그런 것들이 이제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알게 모르게 자꾸만 자국 기업들을 우선시하는 그런 정책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현대차가 테슬라나 이런 미국 자동차 회사에 비해서 받는 혜택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상당수 포기를 해야지 뭐 좀 협상이 될 것 같아가지고 뭐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뭐 지금 미국이 워낙 슈퍼파워고 미국 시장이라는 거는 전 세계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뭐 이 시장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미국 증시가 이렇게 뭐 크게 폭락을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미국도 타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를 감수하면서도 지금 미국은 이런 지금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미국의 이런 무역 적자 그리고 재정 적자 이런 것들이 워낙 지금 거의 한계치에 온 그런 상황이라서 미국도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파산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원래 그 상호 관세 발표하기 전에는 좀 미국 증시가 반등을 했거든요. 네, 그래도 뭐 그렇게 심하게 그렇게 상호 관세를 때리지는 않을 거다라는 좀 기대가 있어가지고 좀 반등을 했는데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5%씩 반등을 하기도 했고요. 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애프터 마켓에서 상승을 다 반납을 하는 그런 수준까지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오늘 밤에 또 미국장이 열리고 지금 선물이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는데 과연 이거를 뭐 줄일지 아니면 여기서 하락폭을 더 크게 키울지 네, 그거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그래도 좀 트럼프 의도대로 되고 있는 거는 10년물 국채 금리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10년물이 4.0대까지 이제 내려와가지고 금리가 낮아지는 거는 지금 트럼프 정권의 목표기도 하죠. 네,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거기는 한데 어쨌든 미국이 지금 금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빚이 지금 너무 천문학적으로 많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이라도 떨어져야지 이 이자 지출을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정권이 원하는 미국의 10년물 국채는 최소한 3%대를 보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네, 아직은 3%대까지는 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4.0이니까 조금만 더 떨어지면 뭐 3.9 이 정도까지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다른 지표들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고요. 우리 같은 경우도 일단은 달러원 같은 경우 생각보다 그렇게 높게 뛰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뭐 최근에 1470원 수준까지도 갔었는데 오늘 보면 뭐 1465원 수준이니까 그렇게 환율이 튀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고요.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0.7% 정도 빠졌으니까 생각보다는 그렇게 하락이 크지는 않았는데 워낙 뭐 우리 증시는 오른 게 없어가지고 네, 계속해서 뭐 몇 년째 사실 바닥권입니다. 거의 이때 3,300 이후로 빠진 이후로 거의 한 2022년부터죠. 3년 동안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이런 증시이기 때문에 뭐 빠질 것도 없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수급은 상당히 안 좋긴 합니다. 외국인이 1조 거의 4천억 가까이 팔면서 역시 뭐 한국 주식을 살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법 개정도 아직 뭐 거부권이 되면서 지금 또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외국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떠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그래도 좀 낙폭을 줄였던 이유가 몇몇 종목들이 그래도 좀 반등세를 좀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6% 이렇게 올랐는데요. 일단 상호관세에서 예외가 있어요. 지금 반도체랑 네, 의약품 쪽은 지금 예외가 될 거로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 바이오 쪽은 뭐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약간 피난처 같이 이렇게 인식이 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의 뭐 6% 가까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보면 뭐 1년 이렇게 움직임을 봐도 지금 사상 최고가가 120만 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상 최고가 대비해서도 그렇게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한 10%도 안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상당히 우리나라 지금 종목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5% 올랐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저번에 이제 유상증자 발표하면서 굉장히 좀 실망을 줬는데, 사실은 주주가치 훼손이라는 면에서는 굉장히 비난받아야 마땅한 그런 일이긴 하지만은 지금 방산 쪽 자체가 계속해서 업황이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방산이라는 이 섹터가 우리나라의 주요 지금 섹터로 올라오는 그런 수준이고요. 사실상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그 올해 그리고 내년, 내후년까지 이렇게 실적 예상치를 보면 거의 뭐 자동차 수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을 거의 넘볼 정도로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아가지고 우리나라 대표 산업이 여태까지 반도체 자동차였는데 반도체 자동차에다가 플러스 이제 방산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거의 우리나라의 3대 산업에 가깝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산주도 계속해서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오늘 2.8% 이렇게 올라왔고요. 네, 조선 같은 경우도 뭐 나름 선방을 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 0.7% 이렇게 올라오면서 조선 같은 경우도 이런 관세 전쟁에서 그래도 좀 자유로운 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내수 쪽, 이런 쪽은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가 1.5% 올랐고요. 카카오도 4.7%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소프트웨어나 무형 쪽은 그래도 좀 관세에 또 자유로운 편이라서 크래프톤 같이 게임주, 네, 이런 쪽도 1.8% 올라왔고요. 또 엔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엔터 같은 경우도 관세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하이브도 한 2%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렇게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섹터들이 좀 올라오면서 지수가 많이 방어는 되기는 했는데, 하락한 섹터는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은 뭐 2차전지 쪽은 계속해서 좀 안 좋은 날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에너지 솔루션이 4%가 넘게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빠졌는데도 더 빠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도 1% 빠졌고요. 기아가 1.4% 하락을 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관세 예외가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뭐 경기 침체나 이런 거에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 하락했고요. 하이닉스가 1.7% 하락을 했습니다. 또 금융주가 또 많이 빠졌는데요. 금융주 같은 경우는 KB가 4%, 메리츠 금융주주 1.6%, 신한지주 2%대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금융주 같은 경우는 뭐 미국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뭐 경기 침체가 오면 금융주 같은 경우도 타격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빠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막 이제 상호 관세가 발표된 그런 지금 시점이라서 아직까지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생각보다 그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협상을 잘 해가지고 좀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좀 양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증시는 반등을 할 수가 있을 건데 만약에 또 이게 강대강으로 이렇게 대치가 가가지고 뭐 계속 뭐 서로 보복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세계 경제는 좀 침체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우려도 지금 큰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만약에 경기가 침체 쪽으로 간다 그러면 주식이 올라오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뭐 경기 침체 쪽으로 간다 그러면 금리는 낮아지니까 뭐 금리가 낮아진 걸 바탕으로 해서 또 추후를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